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문장을 해석하는 5가지 방법이며 이는 영어의 문장의 바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항상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배울 때는 시작부터 영어의 모든 문장은 5가지 형식으로 나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문장을 5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지는 배우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문장을 5가지 형식으로 나누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그 근거가 존재하며 이는 문장의 오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장의 오형식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과 대상을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1형식, 3형식, 그리고 4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와 상태를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문장, 바로 2형식, 5형식입니다. 오늘은 행동과 대상을 강조하는 1형식, 그리고 3형식, 4형식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형식 문장은 주어의 가장 단순한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는 주어 이외에 필요한 대상이 전혀 없으며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I shouted, 나는 소리쳤다. 내가 소리를 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He will arrive, 그가 도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도착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나 사물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She can run, 그녀는 달릴 수 있다. 그녀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데 다른 대상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I woke up, 나는 잠에서 깼다. 내가 잠에서 깼으며 다른 대상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와 동사 단 2단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사의 활용 때문입니다.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경우 부사나 부사, 구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때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가적인 요소이며 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의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줄 뿐입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문장에 부사구를 추가하여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게 되면 I shouted for help, 나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소리쳤다. 부사를 통해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He will arrive at the airport, 그가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부사를 통해서 행동이 일어날 장소를 설명하는 추가적인 의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She can run fast, 그녀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부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행동의 방법을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I woke up at 6 a.m.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부사를 통해서 행동의 시간을 설명하는 이런 1형식 문장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형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자면 1형식은 다른 대상이 필요 없는 주어의 가장 단순한 행동이며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어, 동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 방법 등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사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형식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어만으로 뜻이 완성되는 동사인지 구분을 먼저 하고 그 후에 함께 사용된 부사구의 활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형식의 경우에는 주어의 대상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때 1형식의 동사와는 다르게 주어의 행동이 목적이 되는 다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bought a new bag, 나는 새로운 가방을 샀다. buy라는 동사는 사다라는 뜻을 지녔는데 무엇을 사는지 밝히지 않고서는 그 의미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He writes a book, 그는 책을 쓴다. writ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으면 의미를 완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She plans a trip, 그녀는 여행을 계획한다. plan이라는 동사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을 계획하는지 반드시 밝혀줘야지 문장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3형식은 단순한 주어의 행동이었던 1형식에서 더 나아가서 주어의 특정 대상에 대한 행동을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상을 반드시 밝혀줘야 의미가 완성될 수 있는 동사를 일컬어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사 뒤에 나오는 행동의 대상을 바로 목적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어들은 필연적으로 사람 혹은 사물, 즉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3형식, 나아가서 타동사와 목적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행동의 대상과 대상을 통한 동사의 의미의 완성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의 가장 단순한 행동인 1형식에서 대상을 갖는 행동인 3형식으로의 전환과 같이 4형식 문장은 3형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바로 대상을 2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상을 2개를 받아야 의미가 완성될 수 있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dad told me a story.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나라는 대상, 즉 사람과 이야기라는 대상, 사물 2가지가 사용되어서 told,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를 완성시키는 문장이 됩니다. Her mom made her apple pie.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애플파이를 만들어 주셨다. 그녀, 사람, 애플파이, 사물이라는 2가지 대상을 사용해서 의미를 완성시키는 문장입니다. The reporter asked him some questions. 그 기자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사람, 남자, 사람, 몇 가지 질문, 사람 2가지의 대상을 사용해서 의미를 완성시키는 문장입니다. 이때 대다수의 사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사람, 사물의 어순을 가지게 되며 해석은 주어가 사람에게 사물을 동사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형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사람이라는 대상 하나, 사물이라는 대상 2개, 2가지 대상으로 의미를 완성시키는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수여동사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사형식과 2가지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물의 경우는 동사와 의미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예문 속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tell a story, 이야기를 하다, 의미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며 해석이 잘 됩니다. tell you, 너를 이야기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you는 이야기를 듣는 대상일 뿐 직접적인 행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make apple pie, 애플파이를 만들다, make you, 너를 만들다 라고 하면 의미가 어색해집니다. ask some questions, 질문을 했다. asked him, 그를 물어보다. 사람을 직접적인 주어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어색해지게 되며 반면에 사물을 직접적인 주어라고 목적어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의 의미와 즉 동사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대상, 사물을 직접 목적어라고 지칭을 하며 동사의 의미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의미가 연결이 되는 사람을 간접 목적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사형식 문장은 3형식 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형식 문장에서 사용된 사람과 사물이라는 2가지 대상,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My dad told me a story. 라는 사형식 문장을 My dad told a story to me. to라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3형식 문장으로 전환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Her mom makes her apple pie. Her mom makes apple pie for her. 마찬가지로 the reporter asked him some questions. The reporter asked some questions of him. 예시로 말씀드린 문장과 같이 사람과 사물 사이에 to, for, of라는 전치사 3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치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문장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문장의 동사가 give, tell, show, lend, teach, pay, bring, send, write 등일 때는 전치사 to를, 문장의 동사가 buy, make, get, cook, find일 때는 전치사 for를, 문장의 동사가 ask, 일 때는 전치사 of를 사물과 사람 사이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부터 암기가 어려우시다면 전치사 to를 활용하는 동사가 많으므로 전치사 for와 of를 쓰는 동사를 우선적으로 암기해 주신 후에 나머지 동사는 모두 to를 사용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와 상태를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2형식, 5형식 문장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